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기선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출마 선언하셨는데 네.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은 대전환의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의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미래사회로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연구, 행정 경험 토대로 해서 이런 위기에 또는 대전환의 경기 교육에서 리더로서 정말 그 험로를 헤쳐나갈 그런 선장으로서 제가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된 교육 정책도 있고 그와 맞물려서 그런 것인지 이제 경기 교육이 위기다 이런 진단을 하셨거든요. 이제 출마 선언문을 저도 쭉 봤는데 네. 자, 어떤 이유가 좀 내포돼 있을까요? 경기 교육은 한국 교육에서 4분의 1 정도의 양적인 네. 차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3년을 학교 변화를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네네. 그것은 산업사회의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는데요. 정치와 달리 교육은 순간순간 그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살아갈 아이들,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래가 필요한 핵심 역량을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야 되고 입시와 경쟁의 질곡으로부터 좀 더 네. 자유로운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전환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교육이 좀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결국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후보만의 이제 강점을 좀 꼽아본다면 뭐 유초, 중등 그리고 대학 교육까지 모두를 이제 다 이렇게 경험하신 그런 세월들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초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또 4년이나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최장수로. 뭐 이런 점들이 강점으로 좀 꼽히지 않을까. 이른바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자칭, 타칭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꼽아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학을 전공을 했다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오고 고등학교 교사 생활하고 연구소에 또 한 7, 8년 있었고요. 가톨릭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22년 있었고 네. 경기도 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장을 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포항 지진 때부터 그렇죠. 코로나까지 4년에 가까운 3년 반 정도의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원장까지 했습니까? 네. 교사로부터 교육행정가까지 교육에 관련된 두루 경험들을 축적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그 초중등 교육의 매우 세세한 문제점 방향까지도 경험도 했고 연구도 했고 네.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 전문가의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능을 4번을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말씀하셨지만 수능 전날 지진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뭐 짧게 좀 어떠셨어요? 제가 2017년 11월 1일자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11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고 16일 날 수능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이제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 전혀 경험도 안 해본 일이라서 당황했지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부에 시계를 정확하게 일주일 연기하자. 가능하겠습니까? 장관님하고 대화 후에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전대미문의 그런 그 큰 문제점 사건들을 무사히 해결했다. 지금도 아직도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 기억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또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계셔서 네.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 후보만의 비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로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본이 어디나 뭐 중요한 그런 가치인데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계의 그 교육 개혁의 여러 사례들 보면은 네.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학교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의 모습과는 다른 방식이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은 학교의 본질로 네.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갖는 것도 더 심해졌지만 학력 격차, 기초 학력 부족, 학생들의 정의적인 사회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점, 네. 뿐만 아니라 체력과 건강의 문제까지 정말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부분에 가장 베이직 기초에 해당되는 네. 그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 높은 성을 쌓더라도 학교 자체에 대한 불신 문제점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탄탄한 기초 위에서 그러한 다양한 교육이 이제 전개된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뼈대를 좀 튼튼히 하고 나서 이제 좀 살을 붙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네.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교육에 이어서 책임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학교가 내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인 이 교육에 대한 사실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와서는 돌봄까지도 학교 교육의 영역이라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돌봄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또 진로 적성해서 이후에 취업까지 사회생활까지 모두를 책임져야 되는 구조니까 그러한 책임을 학교가 과연 다지고 있느냐. 누수 현상이 좀 심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사교육의 문제들도 있지만은 학교 교육을 잘 들여다보면은 학교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그런 사회적 책무성, 교육 격차의 문제, 계층 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 소위 말해서 공교육의 찬스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 찬스, 부모 찬스로 가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교육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인 약속, 공교육으로서의 책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확고하게 해서 국민들,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된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소수만을 위한 경쟁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교육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예, 예. 그것을 좀 더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공교육의 강화는 결국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제 신뢰를 높이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철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혁신교육입니다. 새로운 경기 교육의 수장은 혁신교육의 선도적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특히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장기화되면서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가운데 이 혁신과 쇄신 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혁신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사회 교육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떠먹이려고 했던 거라면은 이제는 학습자의 관점, 이해도, 개인차, 적성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혁신교육이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사실은 지난 13년 동안의 혁신교육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네. 그런 것을 이제 양적으로도 보면은 경기교육의 약 절반 이상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학력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하죠. 네. 공부 못하는 것이다라고 혁신학교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은 혁신학교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도 그런 열정이 좀 더 확산돼서 많은 교사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관점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양적 팽창 플러스에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혁신교육의 그 강점을 살리면서 좀 더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미래형 혁신학교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다양성을 추구해 왔고 이제 획일화를 피하자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신데 좀 더 질적 향상을 추구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교육감 선거는 항상 이 진영 간의 단일화 문제가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단일화 가능할지 좀 많이들 지켜보고 계신데 특히 6분 가운데 4분만 일단 좀 동참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좀 시각차가 약간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6명 중에서 2사람이 지금 유보 상태인데요. 네네. 아마 저는 뭐 2분 다 같은 대열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은 교육은 이념 싸움은 아닙니다. 좌와 우가 없습니다. 교육은 앞, 뒤,
과거로 퇴행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뭐 그런 어떤 학생 중심의 그 반짝이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네. 이념 논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단일 대우로 가서 혁신 교육을 지키고 교육에 대한 정말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2명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컨대는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같은 모양새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맞은편 쪽에서 이제 중도 보수 쪽이죠. 그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또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이 출마에 대해서 조금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일단 뭐 정치권에 좀 오래 계셨고 이제 교육계에는 좀 최근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것처럼 정치는 정치가에게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계가 정치 특히 지나간 정권에 일하던 관료가 그냥 퇴임 후에 놀이터로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160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중요한 뭐 배로 생각해 보면 선장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방향을 자칫 잘못 집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기억컨대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그래서 서열화, 귀족화, 계급화, 차별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고 네. 보편교육으로서의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우리가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시 부활한다면은 정말 우리 교육은 10년 뒤, 20년 뒤로 퇴행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급하고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 아이들 미래에 대한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교육의 본질에 맞게끔 가야 되고 정치적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충분히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경기 도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30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삶도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요. 하루빨리 황폐화된 어떤 학교 교육, 코로나19의 그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교육감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인 이런 코로나 후유증을 치유를 하는데 그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결손이 앞으로 미래의 아이들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혁신학교에 대한 관점, 미래교육에 대한 관점, 책임교육, 기본교육에 대한 관점들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나갈 건데요. 어떤 학교 교육의 위기를 좀 더 전환시켜서 기회로 만들고 밝은 학교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성기선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